안녕하세요. 송정희 낭독학교 성우 송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 항상 이 초급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예, 배출된 인원들이 좀 많은데요. 그 선생님들께서 좀 초심을 찾고 싶을 때 이 초급 과정에 낭독회를 들으러 오십니다. 오늘 좀 많은 분들 들어오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다들 바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는 또 특이하게도 오전 시간에 이렇게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초급 과정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에게는 되게 오랜만에 오전반을 메이드를 해서 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오전에 하니까 오히려 저는 급하지 않고 되게 차분하고 또 그리고 인원이 그리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선생님들이랑 마음을 좀 많이 나눴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시간 좀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김진아 선생님께서 오프닝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 진아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평일 오전 시간 송정희 낭독학교 초급반 낭독회에 입장해주신 관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와, 저를 포함해, 저를 포함해 총 7분의 선생님이 7월 17일부터 약 10주간 선생님과 낭독의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 각자의 이유로 모였지만 낭독하고 싶은 마음만큼은 하나 되어 희노애락을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낭독을 배우며 잘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저희는 이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선사하는 낭독의 시간에 온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낭독가는 박정희 선생님이십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입니다. 내가 만난 난독은 내 머리와 마음은 늘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몸은 따라서지 않고 머리와 말은 항상 빨랐고 그래서 이 낭독은 늘 분주한 나에게 여유 한 스푼을 선물해 준 시간이었습니다. 짧았던 호흡이 조금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는 나에게 너 꼭 거기까지 도달할 필요는 없잖아. 라는 머릿속 생각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잘해야 된다는 마음에 내 모습을 찾게 하는 따뜻한 시선을 또 찾게 되었습니다. 음, 낭독을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을 주신 우리 성우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우리 동료들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놀이. 한 소녀가 촛불 아래에 앉아 소리내어 책을 읽고 있다. 교과서인지 소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온 신경을 얼굴에 집중한 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을 또박또박 소리를 내어 읽어나간다. 작은 머리로 무엇에 골몰했는지 소녀는 찌푸린 얼굴이었다가 이내 표정이 환하게 밝아진다. 들릴 듯 말 듯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던 소녀의 가녀린 목소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너풀너풀 춤을 추기 시작한다. 벌써 40여 년 전 일이다. 나의 낭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베이비붐 세대지만 나는 형제 음, 정희쌤이 어, 지금 잠시 끊긴 거죠? 저에게만 그렇게 보이나요? 다 보면 어느 사이 해는 서쪽으로 넘어가고 밥 먹어라 하는 친구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밥때가 되었음을 깨닫곤 했다.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면 혼자 남은 나는 어둠이 짙어지는 골목에 우두커니 서 있다. 허전한 마음을 안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는데 그럴 때면 친구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들은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또 다른 놀이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숙제도 하고 공기놀이도 하고 실뜨기도 함께하며 잘 놀고 다투며 그렇게 지냈다고 한다. 하지만 부모님의 귀가가 늦었던 나는 혼자 먹는 저녁이 익숙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무료하고 외롭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툭 하면 전기가 끊기곤 했던 그때는 캄캄한 공간에 홀로 앉아 촛불을 켜고 숙제를 해야 할 경우가 많았는데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두려운 시간이기도 했다. 천둥 번개라도 치는 날이면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해하던 기억도 있다. 전기가 나가고 비바람까지 거세게 부는 어느 날이었다. 창문 틈으로 들리는 귀신 울음 같은 소리에 두려움을 넘어 공포심까지 느껴지던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숙제를 하던 나는 소리를 내어 책을 읽기 시작했다. 다음 중 맞는 답을 고르시오. 1번. 창밖의 소리가 무서워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어서였을까? 쏟아지는 빗소리에 대꾸라도 하듯 빗소리가 커지면 내 목소리도 커지고 빗소리가 잦아들면 내 목소리도 작아졌다. 그렇게 소리로 방안을 채워나갔다. 불안에 떨고 있는 마음을 지키고 싶었나 보다. 그 후로 낭독은 나만의 놀이가 되었다. 숙제도 소리내어 읽으면서 했고 숙제가 끝나면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들을 한 권 한 권 꺼내어 다시 또 소리를 내어 읽기 시작했다. 혼자 저녁을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책을 읽었다. 그게 참 재밌었다. 낭독을 시작하니 더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았다. 오히려 친구들은 놔두고 먼저 집에 돌아와 숙제하며 낭독하는 날이 많아졌다. 원래 나는 소심한 아이였다. 누군가 말을 걸어줘야만 겨우 대답을 하고 쉬야를 하고 싶어도 표현을 못해 한겨울 교실에 앉아 실례를 하고는 얼 것 같은 엉덩이와 후들거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간신히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하지만 혼자서 책을 읽다 보니 조금씩 목소리에 자신감이 생겼다. 처음에는 들리듯 말듯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던 여린 목소리였는데 낭독을 하면 할수록 소리에 힘이 실렸다. 수줍게 내뱉던 한 문장 한 문장에 에너지가 담기기 시작했다. 마치 영화 라라랜드 주인공처럼 팔랑이는 원피스를 입고 춤을 추는 것처럼 나는 낭독 안에서 신나고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다. 내 목소리를 조금은 자랑하고 싶은 어린 마음에 친구들에게 먼저 말도 걸고 수업 시간에는 번쩍 손을 들고 발표도 하였다. 돌아가며 책을 읽는 시간이면 내 목소리에 취한 선생님은 다음 학생의 순서를 놓치실 때가 많았고 친구들도 내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 했다. 에이, 그냥 혜정이가 읽으라고 해요. 그 반응들이 신기하고 뿌듯했다. 한 번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혜정아, 너 이 다음에 성우 한번 해보려무나? 설레는 이야기였다. 낭독이 한없이 재미있고 혼자서 놀거리가 없어 즐겼을 뿐인데 이런 칭찬을 듣는 게 놀라웠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나는 정말로 성우가 되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한다. 즐기는 사람은 누구를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재미있으니까 놀 뿐이다. 놀 때는 실수해도 괜찮다. 놀면서 실수하면 모두가 깔깔대며 즐거워한다.
그때 내가 그랬다. 까르르 웃고 즐거워했으며 누구와 경쟁하지도 않았고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만끽했었다. 낭독. 사전적 뜻은 소리를 내어 읽는 행위지만 나는 낭독을 놀이라고 표현한다. 놀이는 즐기는 것이다. 5분이건 50분이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다.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괜찮다. 지금도 나는 약속이 없는 날이면 누워 지내며 여유를 누린다. 누운 상태로 휴식을 취하다가 꼼지락거리기도 하고 또 생각이 나면 소리내어 책을 읽기도 한다. 낭독하며 뒹굴다가 그대로 잠이 들 때도 있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정신도 맑아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긴다. 함께 뒹굴며 동침했던 책을 펼쳐들고 누운 자세에서 다시 낭독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목소리도 잠에서 깨지 않아 둔탁하고 거칠거칠하다. 그런데 그때의 목소리가 꽤나 매력있다. 뭔가 게으른 듯 하면서도 여유가 느껴지기도 하고 때론 관능적으로 들리기도 한다. 그렇게 누워서 소리를 내다 보면 어느 순간 편안하고 자유로운 나만의 매력적인 목소리가 만들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목소리에 반하게 될 것이다. 놀면서 하는 낭독이 참 재미있다. 잘하려고 할 필요 없다. 내 마음과 목소리가 흐르는 대로 두면 된다. 낭독이야말로 그런 것이 아닐까. 다음은 최원정 낭독가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마음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은정의 내가 만난 낭독. 낭독을 하며 녹음된 내 목소리를 듣는 건 어색하고 이상했다.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고 혼자 들었다. 나에게 들려온 소리는 때로는 긴장으로 굳은 소리, 때로는 거칠고 공격적인 소리, 때로는 밋밋하지만 편안한 소리, 가끔 어떤 순간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들렸다. 낭독을 배우며 확실히 알게 된 건 마음에 들지 않아 부족하다고 느꼈던 내 목소리가 사실은 나만의 고유한 소리라는 것이다. 그 깨달음 속에서 나는 나를 조금 더 관대하고 친절하게 바라보게 되었다. 예전에는 어려움 앞에서 누군가의 위로를 기다렸지만 이제는 책을 읽어주는 낭독 속에서 나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의 시간에서 나를 깊이 알아가고 충분히 느끼는 고요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다. 결국 내가 만난 낭독은 자기만의 소리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가정이며 나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였다. 치유의 소리. 느지막한 오후, 볕이 좋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자니 명동성당이 눈에 들어온다. 문득 성당 지붕을 깨끗이 씻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내 사람들의 마음을 닦아주는 곳이 성당인데 그곳의 지붕을 어쩌겠다는 자신이 우스워 피식 웃고 말았다. 어디 때가 끼는 곳이 지붕뿐일까? 우리 마음이야말로 닦지 않으면 때가 끼기 마련이다. 마음의 따를 벗지 못하면 기분도 답답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교회에 가서 마음을 씻고 오나 보다. 나에게는 마음을 씻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낭독이다. 마음이 어지럽고 불편할 때면 책을 꺼내서 소리를 내어 읽는데 그러다 보면 두서없던 마음도 가라앉고
기분도 점차 상쾌해진다.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이다. 목소리에는 나의 감정과 감성까지 묻어난다. 화가 났을 때 목소리는 탁하고 차갑게 들리며 호흡도 거칠다. 반대로 편안하고 유쾌할 때의 목소리는 명징해서 멀리까지 곱게 뻗어나가고 호흡도 안정적이다. 내 마음이 어떤지 혼란스럽다면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자.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신기하게도 낭독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점차 제 빛을 되찾는다. 글쓴이의 마음을 헤아리며 소리내어 글을 읽기도 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글에 덧입혀 수군거려 보노라면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지고 차분해진다. 마음이 풀어지면서 목소리도 여유를 찾는가 보다. 머리 위에 어지럽게 휘날리던 생각들이 내가 내뱉는 소리에 부딪혀 멀리 날아가 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한다. 아니면 나의 낭독이 내면을 윙윙 울려내어 안 좋은 생각들을 밖으로 보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여겨질 만큼 충분히 낭독을 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학교에서 성우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이 고단해서인지 수업 시간에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낭독을 할 때면 어디서 기운을 되찾는지 금세 생기 있는 얼굴로 책 속에 빠져들어 열심히 읽어내려간다. 어쩌면 문장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럴 때 보면 어찌나 푸르르고 싱그러운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 첫 학기의 절반이 지나면 표정이 어두워진다. 지금 이 공부가 내 길이 맞는지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럴 때면 남학생들에게 차라리 군대에 일찍 다녀올 것을 권한다. 다양한 관심을 가진 또래들과 섞이게 될 테니 마음이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대부분 제대를 하면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 목소리를 깎고 갈아내는 수고 뒤에 따라오는 낭독의 기쁨을 알기에 그 즐거움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일 것이다. 여학생들도 몇몇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치러지는 성우시험에서 고배를 마신다.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일상이 쉽지 않을 때, 마음이 힘들 때, 낭독이 주는 위로를 그들은 안다. 낭독을 하면 글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기 목소리를 느끼고 본인의 감성을 더해 팔자를 입 밖으로 꺼내면 그 글은 이미지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다. 어느새 형상을 갖춘 글은 내가 뱉은 말의 리듬에 따라 빠르게도 느리게도 움직이며 자유롭게 유영한다. 황금을 두른 고대 사막의 어느 왕이 내 옆에 기대어 무료하게 졸기도 하고 푸른 여운이 느껴지는 도심의 치열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지기도 한다. 우리가 앉아있는 곳은 한정된 공간이지만 낭독을 하는 순간 우리는 글이 그리는 가상의 공간으로 옮겨가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일까? 낭독을 겸허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낭독이 자유를 느끼게 한다고. 나 역시 낭독으로 자유를 느꼈고 마음에 위로를 받았다.
물먹은 것처럼 마음이 눅눅한 날, 아무도 나를 발견할 수 없는 곳으로 숨고 싶을 때면 나는 낭독의 방을 찾았다. 그곳은 내가 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면 내면에서 생겨나는 비밀스러운 공간이다.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고 나에게만 몰두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내 속마음에 말을 걸고 귀를 기울이는 곳이기도 하다. 감수성이 예민했던 어린 시절, 동그만히 앉아 혼자서 집을 지켜야 했던 그때, 나는 마음을 스스로 달래야만 했다. 가난한 동네는 밤늦도록 소음이 멈추지 않는다. 동네 골목에서 고래고래 들려오는 술 취한 아저씨들의 고함 소리, 집과 집 사이 방음이 되지 않아 들려오는 부부싸움 소리, 양은 그른 나둥그는 소리, 세간살이 깨지는 소리, 어른들의 싸움에 놀라 자지러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소리가 무섭고 두렵게 느껴질 때면 나는 책을 꺼내 들고 낭독을 시작했다. 수다쟁이 빨강머리 앵과 떠들고 씩씩한 톰 소여와 페인트 칠을 하고 나처럼 조그맣고 어린 제재와 함께 포르투가 아저씨를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면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지고 글 속에 빠진 나의 밝은 기분만이 남았다. 내 마음 안에 만들어 놓은 낭독의 방에서 자유롭게 놀며 내가 나를 위로한 것이다. 지금도 나는 낭독을 하며 내 안의 상처들을 씻어내곤 한다. 하루에도 숱한 일로 마음을 다치는 우리다. 아니,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실수하기도 하고 나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해하고 잠 못 이루는 경우도 있다.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숨죽여야 하고 내 의견을 내지 못할 때도 있다. 어릴 때의 나처럼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두려워서 도피처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모든 상처를 일일이 되짚어가며 치료하기가 어렵다면 그럴 땐 자기 목소리를 내어 낭독을 했으면 좋겠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소리내어 글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주변의 소리에 커튼을 치고 나에게만 집중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자. 그리고 기회가 될 때 작게나마 소리를 꺼내보자. 낭독이 아직 어색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조금씩 소리내어 글을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낭독하는 재미에 자연스럽게 빠져들 것이다. 일상에서 잃어버린 마음의 조각들이 어느 순간 버겁게 느껴진다면 낭독으로 취하면 어떨까 조심스레 권해본다. 다음 낭독가는 김성진 선생님이십니다. 나와주세요.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진의 내가 만난 낭독.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숨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소리내어 글을 읽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작은 위로와 평안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치유를 만나고 잔잔한 평안을 얻습니다. 나는 낭독을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시간. 자기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특히나 녹음된 음성을 들으면 부끄러움에 몸을 떨며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귀를 막고 아악 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마치 다른 사람 목소리 같다고도 하고 내가 말을 이렇게 한다고요? 말을 이렇게 하고 산다고요?
하며 온몸이 고이고 닭살이 돋는다는 반응도 있다. 목소리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그럴 것이다. 기계로 변환된 음질 탓에 실제 목소리와 조금 다르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목소리를 온전히 들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 속에 살아간다. TV, 핸드폰, 게임, 음악, 오히려 남의 목소리가 익숙하고 가깝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들을 기회가 없다. 그러니 신경한 것도 당연하다. 나는 낭독을 자신감 만나는 시간이라 표현한다. 낭독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내가 나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비로소 한번 바라보게 된다. 아문 줄로만 알았던 생채기가 드러나 눈물을 떨굴 때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일부러 막아두고 듣지 않으려 했던 나의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 받아들이고 싶을 때 조금씩 마음에도 소리에도 변화가 생긴다.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꾸기는 어렵다. 처음에는 웃음이 날 것이다. 그래도 내 목소리는 내면에서 그 깊이를 끌어내는 힘이 있다. 서툰 목소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귀로, 마음으로 스며들어와 숨어있던 감성을 깨우고 말랑말랑하게 만든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기쁨이 고개를 드는 것이 느껴질 것이다. 표현이 어색하기만 했던 나의 마음도 원래의 자리를 찾는다. 내 목소리와 친구가 된 듯한 느낌에 자꾸 소리내어 글을 읽고 싶어진다. 낭독을 하며 내 소리를 꺼내는 게 점점 더 재미있고 훌쩍 뭉충서진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나 꽤 괜찮구나 하고 내어보는 내 목소리도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한 단계 이루었기 때문이다. 낭독 강좌의 수강생들은 한 분 한 분 저마다의 삶의 궤적이 있다. 억양이 거센 경상도 사투리를 유독 부러워하던 학생이 기억난다. 즐거운 음악이라는 구절을 읽으며 붉어진 얼굴로 눈을 질끈 감아버리던 표정이 생생하다. 시간을 갖고 낭독을 하며 천천히 귀를 열고 나의 목소리를 관찰하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더 나아가 마음을 열며 그분은 마침내 목소리에 애정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사투리마저 당당하게 구사하였다. 같은 문장이어도 표준어와 사투리는 그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 경상도에 오신 하나님은 이래 말씀하시는기라. 이해하라며 김정일 장편을 낭독하는 어경이 얼마나 귀하고 정답게 들리던지 평소에 말이 거의 없고 꼭 필요할 때만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씀하시는 어머니 학생도 있었다. 그 대화의 내용조차도 처음엔 저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였던 분이다. 어릴 때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성인이 된 후에는 가부장적인 남편과 살아온 탓이 아닌가 하고 자문하시던 이분은 마지막 수업에서 말을 하고 사니까 이렇게 속이 후련하구나 하며 소요를 밝히셨다. 더듬더듬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인공 입을 빌려 나의 기분을 그 위에 얹어도 보고 그러다 결국 작고 늦지만 온전한 자기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이다. 마음이 움츠러들었던 시간이 길수록 내 목소리를 되찾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를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걸고 지내던 마음의 빗장은 언제라도 반드시 열린다. 그 시작은 입을 열어 소리를 내는 것이다. 자기 목소리를 듣고 마음의 흔들림을
가만히 지켜보아 주자. 호흡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지, 가슴에 쇳대가 퍼덕이는 듯한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소리에서 오는 감정을 그것 그대로 느껴보았으면 한다. 하루 중 낭독하는 시간만큼은 자기를 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나와 책과 시간만 허락한다면 낭독을 통해 자신과 다시 만날 수 있다. 저희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은 김진아 선생님이십니다. 김진아의 내가 만난 낭독. 저는 낭독이 전문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도 발음이, 목소리가, 발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대며 쉽게 도전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송정희 낭독학교에서 초급반 과정을 마치고 돌아보니 이는 핑계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알아차리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가쁜 호흡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얻은 큰 깨달음이라 체화하는 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은 변화된 저를 느낍니다. 제 귀에만 들리는 저의 목소리가 좋아져 이제는 자주 소곤대기도 합니다. 낭독이 진짜 저만의 놀이가 된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로 불규칙하게 일하기에 수업 신청을 계속 미뤄왔었는데 괜찮다며 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신 송정희 성우님께 감사드리며 그 미룸이 여기 계신 6분의 선생님을 만나려는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삶이 묻어나는 소리. 저는 성우로서 자질이 없다고 여겼어요. 정식으로 무슨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연극을 하다가 성우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기본이 안 돼 있었어요. 다른 선배들은 너무 잘하고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마치 아기처럼 느껴졌어요. 받침도 안 돼서 뭉개서 소리를 내고 목소리도 탁하고 거칠었어요.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그때는 소리가 너무 안 좋았어요. 굉장히 허스키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다른 선배들을 보면 목소리도 발음도 너무 좋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 성우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요. 그때 그 선배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희야, 너 그런 휘황찬란한 선배들이 네가 가진 열정과 신선함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니? 그들은 못해. 오히려 오히려 그 사람들은 너의 감성이 부러울 거다. 그러니 그냥 밀고 나가. 저는 그때 조금 깨달았어요.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목소리를 꺼내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듯 목소리도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가진 소리를 최대한 살리면서 나만의 목소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극 배우에서 성우로 성장한 나, 송정희의 고백이다. 나는 서혜정 선배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낭독 강의를 했다. 강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미 소리내는 법을 알고 발성이 좋아 큰 소리로 낭독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발성이 약해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낭독하는 분도 계셨다.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글을 읽는 분이 계신가 하면 발음이 안 좋아 띄엄띄엄 읽는 분도 계셨다. 그분들의 낭독을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 꼭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좋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안 좋게 들리는 것도 아니구나. 정말 그렇다.
어떤 분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더듬더듬하며 겨우겨우 한 문단을 이끌어 가신다. 그분이 낭독할 때면 같은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분에게 집중하고 마음을 졸이며 듣는다. 그런데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듣는 낭독도 다 듣고 나면 그분만의 느낌이 전해져서 참 좋았다고들 말한다. 큰 목소리와 유창한 발음으로 한 낭독도 좋지만 소리가 작고 발음이 나빠도 텍스트와 낭독자가 하나가 되어 느낌을 잘 전달해주면 거기에서 오는 감동이 있다. 때론 그런 낭독이 더 깊이 마음에 들어오기도 한다. 목소리에 낭독하는 사람이 꾸밈없이 드러나면 소리를 듣는 맛이 있다. 그가 지나온 삶, 그만의 개성과 정서가 담긴 소리는 듣는 이를 집중시킨다. 그러니 낭독을 할 땐 목소리에 인위적인 꾸밈을 걷어내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게 좋다. 목소리 자체에 집중하기보단 자기가 가진 감성을 소리에 실으면 된다. 사춘기 소녀가 내는 소리에는 소년만의 풋풋한 감성이 실린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20대 청년의 목소리엔 젊은이 특유의 패기가 담긴다. 퉁퉁한 몸을 지닌 50대 아주머니의 목소리에선 정겨운 활력이 느껴진다. 자식 다 키우고 부모 마음도 앓고 아픔도 겪은 아버지의 목소리에선 지난했던 삶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소리에는 말하는 이의 삶이 담긴다. 나는 삶이 묻어나는 소리가 최고라고 말한다. 사투리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낭독을 하면 된다. 사투리를 들으면 어떤 지역에서 자랐고 어느 고장에서 음식을 먹고 했을 그만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조곤조곤한 전라도 말을 들으면 담양의 대나무 숲 향기가 전해질 것만 같고 정겨운 부산 말을 들으면 비릿하고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푸르게 풍겨올 것만 같다. 소슬한 밤, 저 멀리 반짝이는 등대 불빛, 사락사락 눈이 내리는 산골짜기 풍경,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탁 트인 바다. 그 고장에서 자라지 않았으면 보거나 느낄 수 없는 이러한 전경들이 사람의 내면에 스며 있다가 말을 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삶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소리에도 자신이 드러난다. 남들 앞에서 낭독할 때도 나 혼자 있을 때처럼 소리를 내면 듣는 사람도 더 편하게 듣는다. 누구에게나 남에게는 보여줄 수 없는 자기만의 모습이 있다. 그 모습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더 쉽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친다. 지금은 혼자 낭독하는 시간이다. 남들에게 내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처음엔 소리는 내려놓고 간다고 생각하자. 목소리 자체에 신경 쓰다 보면 낭독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 텍스트를 충분히 공감하고 느끼는 것이 먼저다. 글과 내가 하나가 되어 낭독할 때 몸의 힘도 풀어지고 소리도 편안하게 나온다. 텍스트가 내 목소리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상상해도 좋다. 평소 목소리로 책을 읽어보고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도 소리를 내보자. 지금은 발음도 명확하지 않고 소리도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우선은 글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에게 내용을 전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자. 발음이 뭉개져도 의미는 전달된다. 가장 나다우면서도 편안한 소리를 찾아가면 된다. 목소리의 형태보다는 자기 내면에 집중했을 때 자연스러운 소리를 낼 수 있다. 너무 잘하려는 생각도 비우자. 낭독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소리로써 전달하는 것이다. 마음을 전하는 것은 테크닉이나 기교가 아니다.
꾸미지 않고 진심을 담아서 소리를 꺼내면 된다. 활자가 목소리에 실려 내면에 닿으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어떤 생각이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는 김희정 선생님이십니다. 나와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김희정의 내가 만난 낭독. 낭독은 감정의 자물쇠를 열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특히 슬픔과 불안,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꽁꽁 감춰두고 오래 살아왔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지 20년 가까이 되어가지만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코끼리 다리를 밧줄로 어릴 때부터 묶었더니 처음엔 도망가려고 애를 써봤지만 소용없었고 어른이 되어 밧줄을 풀어주었는데도 도망치지 않더라는 옛 이야기가 있지요. 제가 마치 코끼리가 된 기분이었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며 만난 낭독. 낭독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울어도 된다고 허락해 줍니다. 가만히 나를 기다려 줍니다. 내가 만난 낭독은 치유의 낭독, 돌봄의 낭독입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본다. 나는 항상 경청을 강조한다. 소리 내는 것 이상으로 듣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배웠다. 잘 듣지 못하면 낭독도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한다. 낭독은 듣는 대상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목소리를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 듣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듣고 혼자 말을 하면 내가 그 소리를 듣는다.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지 알고 깨닫는 만큼 다채롭고 깊이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다. 내가 처음부터 경청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다. 돌이켜보면 성우 일을 하면서 여러 시기를 거쳤다. 마음에 뜨거운 것이 많았던 시기에는 나를 드러내는데 힘을 쏟았다. 연극을 하는 것처럼 온몸을 움직이며 소리를 냈고 나를 표현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 덕분에 시원하게 소리를 내지를 수 있었지만 때론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도 만들었다. 하루는 녹음실 문을 박차고 나오며 대사를 외쳤는데 주변 사람들 모두 땡그랗게 눈을 뜨고 나를 쳐다봤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데 그런 나를 황당하게 여기는 분도 계셨고 귀엽게 봐주시는 분도 계셨다. 그때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꺼내고 사르고 싶었던 것 같다. 내 감성으로 목소리를 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때는 자기 점검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료가 내게 자기 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았냐고 질책하듯 물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었다.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게 되었고 진지하게 내 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녹음된 목소리를 들으니
발음의 공백이 크게 느껴졌다. 많이 놀랐다. 나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느라 자기 소리를 점검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열정도 좋지만 내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부터 경청에 관심을 가졌다. 계속해서 듣는 것에 집중했다.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다. 전문적으로 성우 공부를 하지 않았기에 남들보다 모르는 것이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의식적으로 소리를 듣고 연구했다. 듣는 시간 외에도 혼자서 소리를 내며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거울 앞에서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고 소리를 내보기도 했는데 연극을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소리 내는 모습을 관찰하니 말을 꺼내기 전에 얼굴 표정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게 보였다. 말을 하겠다는 신호가 얼굴에서부터 먼저 감지되었다. 그 후에는 입술과 혀의 움직임을 살폈다. 부지런하게 혀와 입을 움직여야 발음이 더 정확하게 나왔다. 발성과 발음이 좋은 사람들을 관찰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소리가 매끄럽게 나오는지 고민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인 지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소리의 모양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얼굴 표정과 좋은 기관이 보였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던 소리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소리가 덩어리가 되어 크게도 작게도 만들어지며 몸의 길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말을 뱉는 강도에 따라 덩어리는 늘어지기도 하고 팽팽해지기도 했다. 말을 할 때 어느 기관에 힘을 주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다.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지, 흉식을 쓰고 있는지, 공명을 많이 넣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보였다. 신체의 어떤 기관을 쓰고 몸의 어떤 통로를 거쳐서 말이 나오는지 알 수 있었는데 소리 자체가 통째로 보이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내 소리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깨닫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을 다시 체화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깨달은 것을 소리를 내보며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때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많았다. 아, 소리를 이렇게 내니까 편하구나. 몸의 이 구간을 사용하니 장시간 말을 해도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3, 4년 정도 아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물리적인 면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소리는 내면 상태와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 오랜 시간 낭독을 하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결에 따라 소리도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나의 마음결이 느껴졌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 내 목소리에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거의 나의 삶은 메마르고 척박했다. 안에 뜨거운 것이 많았고 반항심도 강했다. 말투도 뚝뚝했고 목소리도 거칠었다. 소리가 떠 있거나 가라앉아 있을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내가 온전히 섞이지 못하고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 성우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 많았다는 점이다. 10년 동안 성우 생활을 하고 잠시 휴식기를 가졌는데 그때 다시 나를 돌아보니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내가 보였다. 목소리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말과 호흡에도 여유가 생겼다. 이전보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대화도 많이 하는 내가 보였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잘 기울이고 있었다. 타인의 소리, 그리고 내 소리가 마음에까지 잘 들어왔다. 그 모든 것을 비교해보니 예전보다 내가 더 온전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런 변화가 생긴 것 같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모든 일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목소리에는 그 사람이 드러난다. 우리네 삶이 단순하지 않듯 자기 목소리를 찾는 것도 어떤 하나의 방법이나 요령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사람마다 소리를 찾는 과정에서 깨닫고 느끼는 점이 다 다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내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인식하지 못하던 나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경청을 강조한다. 내 소리를 찾기까지의 여정이 길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낭독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경험이 자기 소리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단정한 생각과 마음이 목소리에 묻어나는 낭독가 장희숙 선생님 초대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장희숙의 내가 만난 낭독. 신선함, 새로운 경험. 낭독 수업 첫 시간에 성우님께서 나에게 낭독 책 표지를 손으로 만져보라고 했다. 매끄러운지, 거칠거칠한지. 어? 책을 만져보라고? 순간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너무 신선했다. 책을 만져보는 이 촉감이 내 안에 숨어있던 것들이 조금씩 꿈틀대면서 살아나는 것 같았다. 낭독은 이렇게 오감을 깨우는 새로운 경험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알아차림, 위로.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룹 안에서 나를 잘 드러내거나 표현하지 못한다. 나를 표현하는 것보다 다른 이들의 생각과 마음, 행동을 보고 듣고 반응하는 것이 익숙하고 맞춰주는 것이 편했다.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듣는 청자였고 빠르게 행동하기보다 천천히 신중하게 다르게 표현하면 생각도 행동도 느린 편이었다. 그런데 낭독이란 눈으로 먼저 활자를 충분히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느리게 가는 것이라고. 그것이 낭독이라는 것이다. 듣기, 경청, 천천히 하는 것은 내가 평소에 해왔던 익숙한 내 모습이었다. 마치 나에게 맞는 옷을 찾은 것 같았다. 그리고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나의 소리에 내가 귀 기울여주기 시작했다. 잘 드러나지 않는 나를 알아차려주고 잘하고 있다고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이제 표현해도 괜찮다고 힘들 때 낭독이라는 공간에서 충분히 느끼고 쉼을 누리라고 낭독이 나에게 위로하는 듯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침묵의 언어. 나는 낭독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충분히 쉬어가라고 조언도 하고 훈련도 시킨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침묵하는 시간을 힘들어한다. 소리 없는 그 시간을 두려워하고 빠르게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신호를 줄 때까지 다음 문장을 읽지 말고 멈추라고 해도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다음 문장을 읽는 학생들도 있다. 낭독을 하며 멈춰 있어야 하는 시간. 침묵하는 그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냥 다음 문장으로 달려나가려고만 한다. 한 문장을 온전히 책임지지 않은 채 치달으려고만 한다. 그러면 나는 잡아둔다. 멈추라고 하고 일부러 더 오랜 시간을 침묵 속에 내버려 둔다. 낭독을 잘하게 되기까지는 한 걸음씩 떼면서 직접 체험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침묵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의미에 집중하지 못하고 글자를 소리내는 것이 급해서일 수도 있고 목소리에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 여유가 없어서일 수도 있다. 뭔가를 채우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침묵 훈련을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침묵이 강력한 언어이면서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이다. 낭독을 할 때 언제 침묵이 필요할까? 문장에는 포즈가 필요한 공간들이 있다. 마침표가 있고 말줄임표가 있고 쉼표가 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도 문단과 문단 사이에서도 제목과 본문 사이에서도 멈추고 쉬어야 할 공간들이 있다.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침묵하는 시간을 누릴 때 낭독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다음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자. 낭독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목소리는 참 신기하게도 가슴으로 느껴야 생명을 갖게 된다. 말줄임표가 사용된 문장이다. 말줄임표에서 충분히 침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글이 전하는 강도가 달라진다. 이 글을 사람들 앞에서 낭독한다고 생각해보자. 낭독은 머리가 아닌 일이고
희숙쌤 괜찮아요. 네, 물 네네, 드시고 하세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짧은 호흡이 아니라 에피소드 하나에 긴 호흡을 이렇게 책임지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생님들 지금 애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천천히. 음,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갑자기 목이 막혀가지고. 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낭독은 머리가 아닌을 읽고 잠시 멈춰 서자. 아마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할지 모른다. 낭독은 머리가 아닌? 무슨 말일까? 뭔가 다른 말이 나올 것 같은데 무슨 뜻이 있으려나? 읽는 자신에게도 듣는 이들에게도 충분히 기다리는 시간을 준 후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자.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크게 읽지 않아도 괜찮다. 침묵 후 이어지는 이 문장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선다. 앞에서 멈춰 서며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붙잡아 두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가슴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바로 이해한다. 아, 낭독을 가슴으로 한다는 말이구나. 이 말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멈춰 섰던 거구나. 쉬어야 할 공간에서 충분한 호흡을 두고 낭독을 할 때 소리에 더 힘이 실린다. 나 혼자 낭독할 때도 침묵하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 문장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끝에는 마침표가 있다. 한 문장을 낭독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반드시 멈춰서는 시간이 찾아온다. 그 시간은 여러 의미를 갖는다. 그 문장을 끝까지 읽었다고 침묵으로 말하는 순간이기도 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읽은 문장을 충분히 음미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느껴지는 여운이 길다면 오랫동안 멈춰 있자. 성급하게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괜찮다. 마침표에서 멈춰 서며 문장 읽기를 온전히 끝냈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자. 이건 역시 침묵하는 동안 이루어진다. 묵독으로 다음 문장을 빠르게 훑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입을 뗄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침묵하며 다음 문장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 나가면 된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잠잠히 여운을 느끼고 다음 내용을 받아들이는 시간은 낭독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 잠잠해야 할 시간을 잘 받아들이면 낭독의 깊이 빠져들 수 있다. 침묵은 그 자체가 하나의 언어이며 그로 인해 다른 언어들도 강력해지는 경우가 많다. 침묵에 따라 낭독하는 문장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침묵을 충분히 느끼고 활용하며 낭독을 해보자.
한 문장을 온전히 소화했다는 책임감을 고요 속에서 느껴보자.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으로 비출 수 있지만 멈춰서는 동안 한 문장이 온전히 마무리되고 다음 문장이 움직일 준비를 한다. 침묵은 낭독의 호흡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언어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는 최은영 선생님입니다. 최은영의 내가 만난 낭독. 낭독 소리. 숨을 뱉으면 잡아먹힐 것 같았다. 다음 숨을 들이킬 수가 없었다. 뱉으면 나를 채갈 것 같아서. 심장 소리가 고막 바로 안쪽에서 두들겨대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나인지, 어디쯤인지, 지나간 곳이 어딘지, 뭘 보고 있는지, 발이 붙어 있는지, 손은 잡고 있는 건지,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하는지, 들키고 싶지 않아 내쉬고 싶지 않았던 숨을 따라 입 밖으로 나가 공기 속에서 울리는 것이 다시 귀로 돌아올 때 끔찍했다. 듣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내 목소리였다. 비집고 나와 쪼그라드는 열등한 내 목소리를 알아챈 가시 같은 시선에 삼켜먹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사라졌고 그대로 사라지고 싶었다. 1년 난지 낭독을 만나기 전에 지었던 자작시입니다. 타인 앞에서 낭독을 할 때마다 심하면 공황까지 겪었던 순간의 내용입니다. 공황의 원인을 저는 열등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저는 저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이제는 제법 나 자신의 열등감을 품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내가 사랑을 주어야 할 나의 일부였음을 이제는 압니다. 낭독을 만나기 전에는 저 자체를 교정하고 고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송정희 성우님의 낭독 수업을 통해서 호흡을 알게 되고 나의 호흡을 다독여주고 알아주는 걸 배웠습니다. 낭독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서로 배움이 되어주신 동료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여정이 어떨지 매우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치유 낭독을 알리고 싶다는 작은 소망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의 낭독 소리는 이제 좀 더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뜻깊은 시간이었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낭독. 아빠가 돌아가신 지 8, 9년쯤 된 것 같다. 정이 많았든 없었든 간에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쉽지가 않다. 나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다. 사실 아빠랑 그다지 사이가 좋았다고는 할 수 없다. 별로 살갑지도 않았고 같이 산 시간도 길지 않았다. 오히려 아빠를 미워했던 시간이 많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드문드문 아빠 생각이 떠올랐다. 함께 차를 타고 가며 봤던 흐드러지게 핀 벚꽃들,
바람이 불 때면 아빠가 행하던 몸짓들, 아빠가 좋아했던 미니 족발, 벚꽃을 볼 때마다, 노점상을 볼 때마다, 그리고 바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빠가 떠올랐다. 하루는 혼자서 박연준 작가가 쓴 소란이라는 글을 낭독하고 있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다. 있잖아. 장롱에 아슬아슬 쌓아놓은 이불들이 기어코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아빠가 쏟아지네. 감당이 안 되는데 아프진 않아. 이 글을 소리내어 읽는데 속에서부터 눈물이 올라왔다. 참 많이 울었다. 눈물이 계속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엉엉 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 글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다. 그 후로 심청과 같은 판소리에서 아이고 아버지 하는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다. 아빠에 대한 마음이 그동안 가슴에 계속 쌓여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낭독을 하며 아빠를 떠나보내지 못했던 내 마음을 들여다봤다. 돌이켜보면 온전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소리내어 글을 읽었던 것 같다. 낭독을 하는 순간 활자가 쿵 하고 내 마음을 울렸다. 감정을 추스리기 힘들었고 속에 쌓인 것을 꺼내놓고만 싶었다. 계속 소리내어 글을 읽었고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감정들을 밖으로 쏟아내려고 했다. 그렇게 나는 낭독을 하면서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떤 날은 혼자 골방에 들어가 3시간을 울면서 소리내어 책을 읽기도 했다. 읽으면 감정이 동하고 이건 내 이야기라고 느껴지는 글이 있다. 그런 글을 접하면 마음에 찡한 울림이 오는데 소리내어 읽으면 감동이 더 깊어진다. 텍스트가 소리로 변해 마음에 닿을 때 내면에 파문이 인다. 어떤 때는 글의 내용은 전혀 슬프지 않은데 낭독을 하면서 알 수 없는 울음이 솟구치기도 한다. 내 마음에 묻어두고 꺼내보려 하지 않았던 감정과 생각들이 내 소리에 흔들려 들춰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낭독을 하면서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씻긴 것 같이 맑아진 느낌을 받는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낭독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다. 봉사자들 목소리로 오디오북을 제작하고 그것을 시각 장애인들에게 전달하는 게 수업의 목적이다.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봉사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 만나면 부담감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나는 그분들에게 즐기라고 말한다. 봉사 이전에 자신이 즐거워야 합니다. 내가 즐거워야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어요. 봉사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낭독을 하며 내 마음과 영혼을 돌본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다들 좋아하신다. 역시나 봉사니까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다. 자신에게 좋은 시간을 허락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낭독을 할 때 소리도 잘 나오고 결과물도 좋게 나온다. 나를 위한 낭독이 남을 위한 낭독으로 확장된다. 그래서 나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소리를 내라고 말한다.
나 역시 나를 위한 낭독 시간을 많이 가졌다. 아빠를 떠올렸던 그 일도 나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내 목소리를 내면에 들려주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잠들어 있는지 살필 수 있었다. 내 안에 쌓인 감정들을 하나씩 들춰내며 슬픔을 발견했고, 계속 입을 열어 글을 읽으며 그 슬픔을 떠나보냈다. 나를 위한 낭독이 무거운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기쁘고 즐거울 때가 더 많다.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된다.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해서 텍스트를 들려주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느끼면 된다.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지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텍스트에 푹 빠져들고 싶은 날이면,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 날이면, 혼자 있을 공간을 찾아 그곳에서 나에게 낭독을 허락하면 어떨까?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낭독을 하면서 중도 포기를 할까봐 염려해 있는데 마지막 마침표까지 맺을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른 시간에 시간을 내어 함께 따뜻한 호흡을 나눠주시는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과 그 지인분들께 저희 초급반을 수료하시는 박정희 선생님, 최은정 선생님, 김성진 선생님, 김진아 선생님, 김희정 선생님, 장희숙 선생님의 마음을 모아 대신에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초급반 낭독회를 마치겠습니다.